네, 제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은데요. 제가 어디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하지를 않아요. 센터 강의나 이제 본사 강의나 거의 하지를 않아가지고 이거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애터미에서 스텝 일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는 자신이 있는데 이게 강의를 하거나 그러는 건 전혀 좀 체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로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는 잘 없는데 여기 이제 분당타업센터는 제가 왜 왔냐면은 너무 제가 신세를 많이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참 많이 배우고 있고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또 이제 양재 덕케이에서 스텝도 같이 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공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와달라 그랬을 때 제가 경험한 것만 좀 얘기를 해야지 하고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올라올 때도 좀 놀랬어요. 4층에서 먼저 내렸거든요. 그때 4층에 내렸는데 영상으로만 나오고 있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한 층도 올라오니까 여기 또 강의장이 있더라고요. 오늘 주말인데도 이렇게 참 많이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는 방금 앞에도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임페리얼 마스터이신 이덕우 총단장님이시고 저희 고모가 이제 이혜정 크라운 마스터세요. 근데 전혀 저랑 라인은 관계가 없거든요. 저가 스타 마스터고, 온 집안 식구가, 올해 이제 6월 말에 소득세 신고를 했죠. 근데 그 소득세 신고한 게 거의 우리 세 집안만 해서 한 28억 정도 신고를 한 것 같아요. 네. 셋이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외숙모 집안, 저희 여동생 집안까지 하면 30억이 넘어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은 수당을 받고 있으니까 너네 집안은 처음부터 애터미를 재심합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뛰어들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처음에 아버지가 애터미를 하신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가 있냐 그러시는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만약에 처음 애터미를 하신 거라 그랬었으면은 저도 이렇게 와서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 평생을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셨는데 들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제가 했었던 일이 뭐냐면 영화 기획사에서 영화를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태원영화사라는 곳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부터 시작을 해서 영화 감독이 아니라 프로듀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작권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인세 소득을 갖고 싶어가지고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를 무려 13개월을 촬영을 했는데 월급이 20만 원이었어요. 연봉 200에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연봉 200이지만 엔딩 크레딧에 제 이름이 올라가고 그 영화사에서 일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학교를 또 영화 연출 제작학과를 나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다니고 있었는데 영화사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맨발의 기봉이 찍고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를 찍고 제 마지막 작품이 드라마였어요. 아이리스란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예, 그 드라마가 마지막 작품이었는데 그 드라마도 성공을 했는데 워낙에 영화사나 이런 드라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저 영화사 팔려버린 거예요. 근데 팔릴 때도 그냥 이제 퇴직하세요가 아니고 사장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야 미안한데 니네 6개월만 쉬었다 하면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6개월 쉬었다 오면은 아이리스 2 할 때 부를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거든요. 28살 12월. 근데 짐을 싸갖고 이제 나왔는데 그 다음 달 29살 1월이 된 해 스포츠신문 1면에 저희 회사가 팔려버린 거예요. 아이리스2 판권하고 같이 외국계 영화사에 팔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리스2도 있고 아이리스3도 있지만 저희 영화사, 그러니까 제가 돌아갈 영화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심했던 게 뭐냐면 29살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토익 학원을 다니는 거였어요. 그때 이미 제 친구들은 토익 정도는 다 만점을 받아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을 때 저는 뭐가 된 거죠? 실업자가 된 거예요. 29살에. 그것도 한 6년을 제 청춘을 다 바쳤던 그 영화사에서 제가 잘려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토익 학원을 한 달 좀 안 되게 다녔어요. 근데 엄마가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날짜를 기억을 해요. 제가 종로센터를 처음 찾아갔던 날 2010년도 1월 25일이거든요. 엄마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했더니 니네 아버지 또 시작했대요. 또. 그 또가 뭐예요? 다단계였어요. 애터미. 그래서 그 다단계를 내가 쫓아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찾아갔던 게 종로센터 9길간 그때 5층에 있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제가 막
그 난리를 치러 갔는데 세상에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냐면 그냥 사무실만 계약을 하신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런 칸막이 같은 게 아무것도 없고요. 원탁 있죠. 원탁이 한 8개가 있었는데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세요. 근데 책상 위에 제가 기겁을 했던 건 뭐냐면 애터미 제품을 꺼내놓고 계신 게 아니고요. 광청김, 파, 그 다음에 허리에 차는 토마리온이라는 그 돌, 그런 거를 꺼내놓으셨어요. 파 같은 거는 보니까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애터미에서 파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니네 아버지가 그냥 여기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은 이런 거 갖고 와서 팔아도 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워낙에 사람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요. 그 아버지 어디 있냐고 막 제가 난리를 쳤더니 아버지는 뭐 청주, 제주도 이런 데 막 돌아다니고 계시느라 센터를 나올 시간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심혜경, 지금은 다 총장님이시죠. 유종성 총장님, 뭐 최낙균 총장님, 다 이런 총장님, 지금은 총장님인데 그때는 아무런 직급이 거의 없으셨어요. 이분 한 5분 정도 계시길래 왜 우리 아버지 꼬셔가지고 다단계 다시는 안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왜 하셨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오히려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가 시켜서 이거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근데 니네 아버지는 이걸 차려놨더니 나타나지도 않으신대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아버지 전화로 막 싸우면서 아버지 이거 아니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왜 그러니요? 애터미가 나쁜 게 뭐니에요? 그래서 제 인생을 쭉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아메이 시작하셨다. 근데 아메이 9년 하면서 집이 미국 고모가 사주신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3위가든 아파트가 전세로 바뀌었다가 내가 중학교 올라가니까 그 집이 이제 팔고 없어져가지고 경기도 하남에 있는 월세집으로 갔다가 그것도 다 무너져가는 월세집이었는데 내가 수능 보는 날 어떻게 됐냐. 제가 수능 보는 날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능을 보려고 집에서 이렇게 딱 출발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핸드폰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버지가 학교 정문에서 제가 한영고등학교 다녔는데 16번 버스 타고 종점에서 내린 다음에 전화를 해달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평생 자식 교육에는 신경을 안 쓰셨거든요. 맨날 그 아메이 하시면서 너 대학 갈 때는 내가 벤츠 사줄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교육도 뭐 저도 공부도 열심히 안 했지만 제가 수능을 보는지 안 보는지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딱 받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장남이 수능 보는 날은 좀 기억을 했나 보다. 왜냐하면 16번 버스 종점은요 미사리 카페촌이에요. 미사리 카페촌 가면은 맛있는 음식점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른 척하고 딱 내렸는데 야 내린 다음에 길 건너서 어디로 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점점 음식점은 없어지고 논밭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느티나무 보이니? 그래서 예 느티나무 보이는데 했더니 거기 50m만 더 오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50m를 더 들어갔는데 직사각형의 아주 차가운 회색 소축사 있죠. 소축사였어요. 소축사였는데 거기를 인부들이 솜을 덧댄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막 싸고 있더라고요. 안에를 들어갔더니 이게 소들이 자는 방이 3칸이 있는데 거기를 도배지를 바르고 장판을 막 깔고 있어요. 그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웃고 계셨을까요? 울고 계셨을까요? 임페리얼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웃고 계셨어요, 정확하게. 웃고 계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사실은 아버지가 그 아메 하다가 이제 잘못돼서 이제 망했는데 갈 데가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마찬가지시지만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시니까 그 교회 장로님께서 이제 저희 엄마가 맨날 울면서 기도를 하시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집 앞에 있는 이제 소를 안 키우시니까 빈 소축사를 살려고 그냥 공짜로 줬대요.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족이 안 헤어져서 얼마나 다행이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뒤부터 아 절대 내 인생은 아버지한테 맡기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진짜 제가 그 예술대학교를 다녔지만 아침에 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접시를 닦아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피자헛에 가가지고 피자 배달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등록금 다 벌어서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요 대학을 한 학기를 남기고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저랑 완전히 등지게 된 사건이 뭐였었냐면 그 소축사로 이사를 가신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하이리빙이라는 회사를 하셨는데 거기는 이렇게 우리는 애터미가 아까 이게 앞에 사업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여행 프로모션이 이렇게 국장, 본부장, 총장 이렇게 한 번씩 있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여행 점수라 그래서 어떤 직급을 유지를 하면은
이 여행 점수가 쌓여가지고 이게 분기마다 이렇게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행을 못 따라가면은 내가 그 직급을 유지를 못한다라는 거에 파트너들한테 들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만 되면 이제 막 베팅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냥 뭐 본인이 갖고 계신 돈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모아놓은 등록금을 잠깐만 빌려달래요. 잠깐만. 근데 그 돈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이렇게 빌빌대고 있을 때 영화사에서 야 그럼 영화나 잠깐 한 편은 해라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영화사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한테 당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아버지랑 굉장히 등을 지고 있었었는데 그게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날 이제 영화사 끝나고 집에 이렇게 돌아갔는데 집 앞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주황색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빨간 딱지가 아니고 주황색 딱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무시를 하고 들어갔는데 온 집안이 다 주황색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압류 딱지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비닐하우스가 우리 집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장로님 거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막 남의 이런 남의 집까지도 이렇게 다 팔아먹을 정도로 다단계를 하냐고. 그래서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 냅두라 그러다가 안타깝게 그분이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유족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여기 이제 미사직으로 재개발된다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또 나가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셔서 그때는 이미 내가 이제 조금 이제 목회 같은 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봉사를. 그래서 영락신학원이라는 데를 다니고 계셨어요. 좀 있으면 이제 전도사가 막 되기 직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그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여기 석촌호수 근처에 교회를 하나, 개척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 월급 줄 돈도 없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딜을 하신 거예요. 야, 내 식구가 교회에 와가지고 좀 봉사도 좀 하고 일도 좀 하고 그 와이프가 좀 있으면 전도사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 와서 좀 이렇게 그 봉사 같은 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월급은 못 줘. 정식 전도사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거기 전도사 사택으로 쓰려고 방두 칸짜리 방이 하나 있대요. 거기 와서 공짜로 살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의견은 아무것도 아버지가 안 물어보고 그냥 알았다 그러고 거기를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다짐을 하셨던 게 뭐냐면 또 그때도 웃고 계셨어. 우리 가족 안 헤어져서 참 다행이라 그러시면서 다시는 나 다단계 안 할게라고 약속을 했다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사는 게 얼마나 좀 이렇게 힘들었었냐면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교회 집사지만 교회를 그렇게 많이 나가는지는 그때 알았어요. 매일 새벽에 뭐 있죠? 새벽 예배 있죠. 그럼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청소하고 문 열고 다 해요. 제 봉고차 몰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봉고차로 교인들 다 모아와요. 그럼 교인이 한 12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 하죠.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있죠. 금요일에는 철야 예배 있죠. 일요일 날 오전 낮 예배 있죠. 그런데 성가대가 8명인데 내 식구가 우리가 다 성가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점심에는요. 점심 식사 준비해야 되죠. 저희 엄마가 준비를 다 해요. 그 다음에 설거지 저희 엄마가 다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도 항상 교인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 먹고 그랬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헌금을 못 내는 거예요. 헌금을.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큰 교회면은 티가 안 나도 작은 교회니까 헌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맨날 교회 전기가 끊기게 하고 가스가 끊기게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맨날 욕만 먹는 거예요. 맨날 와서 교인들이 문 두들기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싫은 소리 하고. 그래서 그때도 저도 약간 그 신앙이 약간 좀 빗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미 사실은 아버지가 다단계를 애터미를 하고 계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왜 말리질 않으셨냐면 더 이상 뭐 우리 집에 팔 가재두고가 있니에요. 이 남의 교회고 너도 이제 뭐 대학 등록금 다 날렸고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내부로 들어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유일하게 한 달에 200만 원씩을 벌고 왔던 유일한 다단계가 뭐였어요? 애터미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200만 원을 아버지가 벌어갖고 오면은 100만 원씩 차곡차곡 모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돈이 1000만 원이 됐을 때 저희 엄마는 여기에 있다가는 자녀들이 다 이게 막 신앙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암사동에 있는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셨대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또 아버지가 잠깐만 빌려달라 그러면서 가져가서 뭘 차린 거죠? 센터 차린 거예요. 종로센터를 150평짜리를 5명을 또 꼬셔가지고 150평짜리 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집도 없는 사람이 센터를 150평짜리를 차렸으니 엄마가 울어요, 안 울어요?
울죠. 다신 다단계 안 한다 그랬는데. 저도 눈이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쫙 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런데, 애터미가 결론은 나쁜 게 뭐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애터미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 앞에 설명해 주셨던 우리 백승호 수사마스터님 같은 분의 강의를 제가 그때 들었으면은 무려 10개월 동안 제가 방황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영화사에서도 잘렸었기 때문에 그 종로센터에서 1월부터 10월 달까지를 알아보았던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2시에 사업 설명을 해요, 거기서. 2시만 되면은 그 김 팔고 파 팔던 할머니들이 책상을 다, 책상을요, 테이블을 전부 다 그 이 칠판 앞으로 옮기세요. 그게 조건이래. 2시에는 무조건 사업 설명을 들어야 된대.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냥 안 듣고 그냥 제가 주변에 나름대로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서점 이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다니면서 알아봤던 게 10개월 걸렸던 거예요. 아까 우리 백성호 본부장님께서 그 강의를 했던 내용, 그런 주옥 같은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애터미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10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10개월 동안을 거기서 견디면서 내가 애터미를 해야지라는 비전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할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저보다도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이 이 센터에 많으시잖아요. 저 같은 좀 행운의 세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위에 바로 이 황금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창업주 세대. 우리 노정구 총장님이라든지 여기 변인성 총장님 이번에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총장님들이 다 이제 선배 사업자분들이 다 읽어놓은 것들을 저 같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로 뭐 하고 있는 거죠? 전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운이 좋냐면 저는 그 창업주랑 함께 뛰었던 우리 선배 사업자분들이 하셨던 거를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어떻게 성공을 하시고 어떻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했는지. 그래서 좀 그런 얘기들을 드리면서 왜 이 회사가 상속할 수밖에 없는 회사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은 그 아무것도 없었던 종로 센터에서 저희 아버지가 딱 뭐라 그랬냐면 1년만 기다리면 돼 그러셨어요. 근데 아버지 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다렸는데도 저 벤츠는커녕 집이 비닐하우스로 바뀌었는데요 그랬더니 애터미는 틀리대요. 그러니까 1년만 기다려보래요. 그래서 그때 종로센터 1년 딱 계약했거든요. 1년 뒤에 이게 흑자가 안 나오면 접겠다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1년 뒤에 흑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흑자가 정확하게 그때부터는 흑자가 나기 시작을 했었고요. 아버지가 사실은 그때 임대료나 이런 거 낸다고 저한테 통장을 맡기셨어요.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 통장이 2천만 원이 들어오면 2천만 원이 다 나가더라고요. 임대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1년 뒤에 슬슬 이제 돈이 안 나가고 이게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오셔가지고 통장을 다시 돌려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봐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저희 어머니는 바로 이제 얼마 전에 그 영락신하고 이제 나오셨다가 어디를 가셨냐면 그 광진구에 있는 그 장로신학대학교 있죠. 거기 졸업하시고 장로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시험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막 축하하고 그랬었는데 내년에 이제 졸업하시면 이제 목사님 되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됐었고 저희 집안은 온 집안 식구가 아버지 그렇게 뜯어 말렸다가 이제는 세금 신고 얼마 정도 한다고요? 예, 30억 정도를 하는 그런 집안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10개월 뒤에 이제 제가 시작을 했던 건 첫 번째는 뭐냐면 딱 3가지 요점이 있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버지가 다단계를 시작한다 그러면 뭐가 겁이 났었냐면 집안에 물건이 쌓이죠. 물건이 쌓이는데 저희 아버지는 다 화려한 다단계, 외국계 다단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어디에 먹는 제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찬장을 열면은 제품이 막 쏟아져요. 근데 사람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좋은 거지? 뭐 피부에 좋은 건가, 머리에 좋은 건가 막 이래도 그거를 뭐 파시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터미의 모든 제품들 다 재구매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글씨 못 써도 이해하세요? 상속 세대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인가요? 제가 글씨를 못 쓴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비웃으시더라고요. 한 20년은 적어야지 된다고 너처럼 몇 년 다단계에서는 글씨 못 적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10개월 지났을 때, 다단계를 애터미를 해야지라고 결정했던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종로센터 근처에 영락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할머니 한 분, 그러니까 권사님이시셨죠. 오셨는데 뭘 갖고 오셨냐면, 약수터 갈 때 가져 다니시는 그 뭐라 그러죠? 구루마 같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 사러 오셨냐 그랬더니, 치약을 80줄이구나. 80줄을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겁이 나는 거예요. 그 80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할머니 죄송한데, 이거 치약이요. 이렇게 많이 사재기 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막 등록금 뺏겼던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이런 거 막 사재기 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막 밝게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거 사재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다 주문받은 거래요. 게다가, 우리 교회에서 또 이게, 뭐라 그러죠? 벼룩시장 같은 거, 바자회를 하는데 거기에 내가 이거 팔고 다 선교비로 낼 거래. 제품값 빼고 수당 받거나 이런 거 다 선교비로 낼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 그러고 그냥 제품을 드렸는데 그분이 얼마 안 있다가 또 그 구루마를 갖고 와서 사요 안 사요?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게 진짜로 이 제품이 재구매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애터미가 2009년도부터 다단계로 등록을 해서 영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있었던 2010년대는 어떤 시대였었냐면 애터미를 방문 판매처럼 하시다가 다단계로 이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제대로 이 네트워크를 모르셨던 분이 혼돈을 하셨던 시대예요. 그냥 전부 다 이윤을 남기면서 팔고 계시다가 갑자기 그 이윤이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없어지는 거죠. 누구나 다 무료 회원 가입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센터를 찾아오시는데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런 다단계 사무실인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찾아와요. 쓰레빠를 끌든 뭘 끌든 찾아와가지고 치약이라든지 이런 기초 화장품 같은 걸 사러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거 회원가입하는데 얼마가 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 뭐라 그러죠? 회원가입비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요 정말 다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이 물건 계속 팔던 사람 회원가입을 안 시켜준대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저는 처음에 많이 주웠어요. 센터에서. 사람들을 많이 줍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기죠. 이 제품이 평범한 사람들한테 팔리는구나. 왜냐하면 저는 29살 때 이제 애터미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생필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가격도 모르고 품질도 잘 몰라요, 제가. 근데 그런 분들이 사기 시작을 하니까 제가 누구한테 이제 소개를 받게 됐었냐면 엄마한테 좀 소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우나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찜질방. 하루 종일 가 계시는데 아예 월 정액권 있죠. 그걸 끊어서 다니세요. 근데 무슨 사건이 한 번 있었냐면 지금은 이게 총판가가 다 풀렸는데 옛날에는 헤어바디 세트 있죠. 그게 있었어요. 헤어바디 세트가 지금도 있지만 그때 4개 묶음이 14만 원이었거든요. 그걸 한 세트를 주문받아 오셔가지고 제가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한 세트를 가서 판 다음에 돈을 얼마를 받아 오셨냐면 14만 원을 받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거 4개가 14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가 그렇게 싸니에요. 그냥 이거 14만 원 받아도 되니까 괜찮대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제가 뭐라 그랬냐. 엄마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혹시 나중에 들키면은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 그럴 거 아니냐고. 3개 더 갖다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 쓴 다음에 또 재구매를 해요, 안 해요? 하시잖아요. 그때 이거 14만 원 주셨던 분이면 이 3박스 갖다 드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감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교회 분들을 굉장히 많이 어머니랑 그분이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분들한테 제가 제품을 전달하는데 첫 번째 저희 아버지가 뭘 가르쳐 주셨냐면 제가 그 교회 분들이 이제 제품 갖다 달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갖다 주면서 뭘 하고 싶죠? 회원가입은 당연하고 젊다 보니까 사업 설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사업 설명 막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준비를 막 자료도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너 그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넌 그렇게 쌀벌한 눈빛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왜 호적에서 저를 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그것 때문에 망했대요. 17년 반 동안. 그러니까 17년 반 동안 망한 이유는 사업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해서 저는 그게 처음엔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그냥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제품 그냥 써보고 괜찮으면 저 사업 설명 안 할 테니까 괜찮으면은 그냥 저한테 선크림 하나라도
주문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했어요. 그냥 써보고 좋으면은 소개해 주세요. 써보고 좋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재구매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근데 전 네트워크에 애터미가 처음이어서 재구매가 들어온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대단한 건지는 몰랐어요. 귀찮았던 거예요. 자꾸 뭘 하나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요, 제가 나중에 전화를 안 받아버렸어요. 선크림을 자꾸 하나씩 주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그 보험회사를 다니셨는데, 사당으로 갖다 달라 그랬다가, 자기 살고 있는 고덕동으로 갖다 달라 그랬다가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하나 갖다 준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냥 전화를 피하고 있었더니, 아침에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추리링 바람으로 선크림 하나를 들고 어딜 나가세요. 그래서 아버지 어디 가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때 이미 로얄 마스터셨거든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암사역에 나가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 그거 갖다 주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걸 왜 아버지가 갖다 주세요? 했더니 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네 파트너도 내 파트너인데 자기는 내 파트너가 딴 사람한테 가서 제품 사는 거는 죽어도 싫대요. 그래서 그냥 내 로얄 마스터가 됐던 뭐가 됐던 그냥 갖고 나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갖다 드릴게요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업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분들한테 제품 하나 전달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가입해주고 그 다음에 소개는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니요. 그래야지 네가 남는 게 있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네 차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제품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서비스로 뭐 폼 클렌징도 써보라고 막 주고 그럴 텐데 너 그분들한테 써보고 좋으면은 꼭 재구매해 주시면서 다른 사람 소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네가 10명한테 전달을 했는데 절반도 너한테 재구매를 하거나 사람을 소개를 안 시켜준다 그러면은 애터미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넌 그럼 평생 아버지가 17년 반 동안 실패를 했던 것처럼 뭘 하고 돌아다녀야 되죠? 넌 계속 제품만 그냥 팔고 새로운 사람한테 팔고 또 팔고 다녀야 돼. 근데 아버지가 봤을 때 이 회사는 분명히 재구매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걸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냥 계속 제품 전달하고 소개해 주세요. 제품 전달하고 소개해 주세요. 이것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정확하게 딱 13개월. 제가 2011년 2월 그 해에 뭐가 됐냐면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2011년 2월 14일 이 날이 무슨 요일이냐면 금요일이에요. 석세스 세미나 한 날이거든요. 뭐가 기뻤냐면 석세스 세미나를 하는데 마감이 언제죠? 15일이죠. 근데 14일에 판매사가 딱 뜬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석세스 세미나를 가는 게 저랑 우리 외숙모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전화를 했어요. 하루 먼저 제가 판매사라는 직급이 떴는데 근데 석세스 세미나는 외숙모랑 나랑 지금 1년 가까이 혼자서 다니고 있다. 이거 정상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정말로 제품 그 소개받은 걸로 그렇게 떴니에요. 그렇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그럼 성공한 거래요. 당연히 2월 하반기에는 네가 판매사 유지가 안 될지언정 너 한 2달 정도 되면은 자동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래요. 네 밑에 있는 파트너들이 너한테 돈 안 된다라고 떠드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파트너 없는데요. 그랬더니 야 제품 전달만 갖고 판매사가 됐다라는 거는 아버지가 여태까지 17년 반 동안 실패했던 그 모든 회사에 있는 사업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말씀대로 진짜로 4월 달이 되고 5월 달이 되니까 점점 제 수당이 어떻게 되죠?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오토 판매사가 된 거예요. 오토 판매사가 됐는데요. 무슨 신기한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교회 권사님이나 저한테 제품을 사서 쓰셨던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소문 들어보니까 200만 원 넘게 번다며 그러더라고요. 애터미에서. 예,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럼 너 나 보여줄 수 있어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디랑 비번을 다 알려줬거든요. 보시라고. 저 그게 돈 벌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잘 벌고 있다고. 그때 그분들이 사업을 하러 나와야 하나요? 나와요.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를 존칭을 쓰진 않으셨어요. 야, 대웅아 일로 와봐, 대웅아 일로 와봐 그러셨거든요. 그래도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가면은 사람 많이 소개시켜주고 제품 주문 많이 해주시니까.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야 정말로 네가 200 벌어? 그러시는 거예요. 봅니다. 그러면은 야 너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요. 그래서 소개만 많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알아서 사업 설명을 할게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사실은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 이렇게 정장을 입고 다녔던 게 아니고 청바지에다가 그냥 흰색 티에 항상 배낭을 메고 다녔어요. 그때 교회에 잠깐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법 좀 이제 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여선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바자회 같은 거 주관하시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부른 거예요. 200을 넘게 벌고 있는데. 근데 잠깐 여기 서 있으래요. 근데 여선교회 그 회장님들이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에 불쌍한 청년이 있는데, 다단계 제품이기는 한데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다고, 이거를 한번 이번에 바자회 할 때 좀 다 같이 팔아보면 어쩔까요? 그러면서 소개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래요. 그래서 딱 올라가서 이제 박수 받고 제품에 대해서만 설명을 쫙 했더니 잘 팔려요, 안 팔려요?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또 한 1년 뒤에 팀장이 됐어요. 근데 그분은 계속 매달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 불쌍한 청년이 있다 그러면서 저를 소개를 해서, 제가 팀장 된다면 안 했어요. 아니, 저 그렇게 소개 안 해줘도 된다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 저도 돈 많이 벌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제품을 전달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속 세대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 제품만 가지고도 오토 판매사가 됐었고, 이 제품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트렌드가 뭐죠? 가성비죠. 그 다음에 가신비라는 말이 있죠. 저는 아버지 때문에 대학교를 마지막 학기를 남기고 졸업을 못하는 바람에 책을 많이 샀어요. 책을 정말 많이 샀거든요. 많이 사서 그냥 본 게 아니고 장식장처럼 만든 거예요. 그게 약간 이상하게 수집병 같은 게 있어서 책을 많이 사다 보니까 어느 날 교보문고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리더스 클럽이 되신 거를 축하드린다고 왔어요. 처음엔 저는 이게 본사에서 온 줄 알고 내가 리더스 클럽이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 지금 리더스 클럽이에요. 제가 오늘 배지를 깜빡하고 안 달고 왔는데, 아니 세상에, 교보문고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리더스 클럽이 있대요. 상위 1%인가 책을 많이 사는 사람을 리더스 클럽으로 뽑아준대요. 김이 확 새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혜가 뭔데요? 그랬더니 뭐 책 할인해 주냐? 책 할인해 주는 거 없고, 매달 이렇게 그 교수님들이나 전 세계 유명한 학자분들이 강의를 하면 교보문고 23층에서 특강을 한대요. 폭포가 이렇게 막 인공 폭포가 쏟아지는 아주 멋있는 강의장이거든요. 그때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는데요? 하고 딱 봤는데 거의 뭐 소설가, 시인 이런 분들이 오다 보니까 흥미가 안 땡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항상 가는 강의가 있는데, 매년 11월 달이 되면 트렌드 코리아의 작가분이 강의를 해요. 누구시죠? 트렌드 코리아. 김난도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세요? 그 작가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소비자과 교수예요. 그 원래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중간에 그냥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또 베스트셀러가 돼서 유명해지신 거거든요. 근데 김난도 교수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다 보니까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 시대에 소비자가 과연 어디에서 지갑을 열까, 이거에 관심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015년부터인가 2015, 16, 17, 예. 15년부터인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가성비예요. 가성비.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는 없고 정말로 소비자가 이 손안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고 싼가를 판단을 해요, 못해요? 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저귀를 사러 이마트에 딱 갔다가 기저귀 앞에서 멈칫하죠. 바로 검색을 하죠. 하기스 기저귀, 이마트가 싼가 쿠팡이 싼가를 보고, 쿠팡이 더 싸다 그러면 바로 삼성페이로 지문으로나 홍채로 결제를 한 다음에 집에서 받아버리죠. 그래서 정말로 좋고 싼 제품이라 그러면 브랜드 같은 거 상관이 없고 소비자들한테 먹히는데, 이 가성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책 다 찢어버려도 된대. 나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자기가 책 팔아먹으려고 17,000원, 18,000원 책은 냈는데, 두껍게 냈는데 책 다 찢어버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성비라는 거는 찢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이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 단어가 될 거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래요. 소비자들이 명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좋고 싸면은 산다라는 거, 그만큼 경제가 좋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됐어요. 다음 해가 됐는데 이 사람이 또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핵심 주제는 뭐다?
가성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2년 연속으로. 그래서 왜 가성비를 갖고 나왔냐면 자기가 전년도에 가성비라는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을 갖고 김밥집이나 커피 전문점을 차렸대요. 그러면서 1,000원에 한 줄 주던 김밥을 2줄을 주기 시작을 했대. 근데 그거는 가성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가성비는 뭐냐면 딱 애터미랑 똑같아요. 명품 수준의 품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싸게 팔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몇 가지 기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유니클로라는 기업이었어요. 자, 유니클로. 유니클로 이전에 우리나라에 지오다노라는 회사 있었죠. 근데 유니클로한테는 지금 잽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자, 유니클로라는 회사는요, 지금 일본에 거의 1, 2등을 다투는 부자로 이 회장님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회장은 그 유니클로 옷이 명품인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저가의 옷이에요. 저도 거의 유니클로 가서 옷을 많이 사 입거든요. 그냥 해가 바뀌면 그냥 싹 다 가서 갈아요. 한 2, 3만 원대 하거든요, 옷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니클로의 옷을 누가 만들었냐예요. 자,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여러분도 혹시 여자분들이 가장 갖고 싶은 백이 어디 거죠? 네? 루이비통? 샤넬? 자, 샤넬보다 더 넘사벽이 있죠. 어디 거죠? 어디 거죠? 에르메스죠. 가도 못 사요. 가서 사고 싶어도 못 사. 2년 뒤에 오라 그래, 예약을 하면. AS도 그걸 만든 사람, 그 사람만 AS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에르메스라는 그 명품을 만드는 수석 디자이너를 이 회장님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우리 옷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 수석 디자이너가 한 몇 천만 원짜리 옷을 만드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옷을 만들어서 보니까 그 옷을 얼마에 팔아요? 2, 3만 원에 파는 거야. 그러니까 문전성시를 이뤘죠. 내가 입고 있는 옷은 3만 원짜리지만 누가 만든 거야? 에르메스의 명품 수석 디자이너가 만든 거야. 이게 이 사람은 가성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애터미 거보다 더 싼 거 있죠. 뭐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품 수준의 품질을 싸게 파는 걸 원하는 건데 말이 쉽지. 명품 수준의 품질을 싸게 파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서민들한테는 정말 그게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지속적으로 막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럼 그 회사 알아봐야 돼요, 안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해요, 안 해요? 해요. 2009년도에 250억 정도를 하는 회사가 전년도에 어떻게 됐죠? 1조가 넘어갔잖아요. 국내외 매출 다 합쳐서. 그래서 아까 이 앞에 우리 백성혁 본부장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이 제품들이 과연 상속세대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예요, 그거는. 이 상속세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뭘까요? 예? 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회사를 만든 창업주가 누구죠? 박한길 CEO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여기 사업을 하고 계신 선배 사업자분은 다 애터미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애터미에 납품을 하고 있는 협력업체들도 있죠. 저는요, 다단계를 할 팔자였었나 봐요. 진짜로. 제가 얼마나 웃겼었냐면 아버지 회사를 막 10개월 정도를 알아보고 있는데 들킨 거예요. 누구한테 들켰냐면 제 여자친구한테 들켰어요. 제 여자친구는 어디서 만났냐면 이범수 씨 주연의 홍길동의 후예라는 망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만났는데 저는 제작팀이었고 제 여자친구는 촬영팀이었어요. 근데 여자가 촬영팀인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사 카메라가 엄청 커요. 제 몸만 해요. 트라이포드랑 다 합치면. 근데요, 50kg도 안 돼 보이는 조그만 애가 그거를 들고 막 가다가 넘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약 사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맨스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한 3년을 연애를 했어요. 영화 얘기만 항상 했죠. 근데 제가 영화사에서 잘렸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영화사에서는 몇 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영화 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근데 우리 둘 다 영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저는 영화사에서 어떻게 됐죠?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결혼하기로 약속은 했는데. 근데 3개월 만에 들킨 거예요. 여자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오빠 요새 왜 충무로를 안 나가고 자꾸 종로 3가를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로 3가를 가는 이유는 너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아니?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알아봐 그랬을까요? 알아봐 그러는 거예요. 알아보래요. 나쁜 게 아니래,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은 12년째 아멘하고 계셔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팔남매가 팔남매. 그러니까 아버님이 첫째신데요. 팔남매가 있으신데